지금부터 R을 이용해 실제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집 분석은 통계적 분석 방법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분야에서 구매 태도나 성향에 따라 고객들을 분류하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소비자를 분류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 안에 내재된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재적인 신제품 기회를 발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경쟁 상황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표나 기업을 속성에 따라 군집으로 분류할 때 주로 클러스터링이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체 데이터를 일반적이고 다루기 쉽게 추격할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을 위해 조사 대상 지역이나 소비자들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 군집 분석에 의해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끼리 묶어 계층을 구성하여 표본 추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정확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이론적으로 소개한 군집 분석을 R을 이용해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본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분석한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R에 내장되어 있고 흔히 사용하는 데이터로서 쉽고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링의 기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등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50개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총 15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리스 데이터를 K민지 방법으로 군집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K민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군집 개수가 임의로 주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클러스터링 방법입니다. 초기 값으로 K가 주어져야만 하고 초기 설정 값에 따라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군집의 개수를 3개로 정하여 K민즈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K민즈로 군집을 만들면 3개의 군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세토사는 다른 군집들보다 쉽게 분리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버지칼라와 버지니카는 서로 조금 작은 정도 오버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산점도로 그려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각 군집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당구장 표시는 각 군집의 평균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K-메디오스 방법을 적용해 군집 분석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K-메디오스는 K-민즈와 흡사하지만 K-민즈가 임의의 좌표를 중심점으로 잡는 반면 K-메디오스는 실제 점 하나를 중심점으로 잡아 계산을 한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FPC 패키지를 깔고 PAM 알고리즘으로 군집 개수를 3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화면에 테이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두 그래프를 보면 자료들이 3개의 군집으로 잘 나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 중에서도 평균 연결법을 이용해 군집 분석을 하였는데 덴드로그램을 그린 뒤 노드가 분리되는 부분에서 3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덴시티에 기초한 군집 분석 결과입니다. 덴시티 베이스드 방법은 밀집도를 기반으로 군집을 생성하는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테이블로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열에 1, 2, 3은 확인된 군집을, 0은 아웃라이어이거나 노이즈로서 어떠한 군집에도 할당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화해보면 검정색으로 표시된 아웃라이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석 방법들보다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 기존의 데이터에 넣고 어느 군집에 속할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로 표시된 점들이 새로운 데이터셋인데 이들 10개 중 9개는 정확한 군집으로 할당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 개의 파란색 데이터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들이 각 개체의 특성에 따라 잘 군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리스 데이터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리스 데이터보다 변수가 더 많고 복잡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1975년 미국 대도시의 강력 범죄에 대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보이는 표는 인구 10만 명당 사건 발생률을 보여주며 이 자료를 이용해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변수는 살해와 강간을 포함한 8가지 강력 범죄의 발생 비율입니다.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이용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서 H클러스터 명령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하며 메소드 옵션을 사용해 병합해 나가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드로그램을 그려본 후 군집 개수를 정한 후 각 개체가 속한 군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초단 연결법을 이용한 군집 분석 결과입니다. 3개의 군집으로 나뉘었는데 세 번째 군집에 대다수의 개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산전도는 덴드로그램으로 분류한 군집 번호가 표시된 개체들의 산점도입니다. 점의 색깔과 모양으로 세 군집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둘째로 최장 연결법을 이용해 군집 분석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군집으로 나뉘었는데 최단 연결법으로 분류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군집에 속한 개체들의 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집 분석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군집 간 거리를 선택하는 데에 따른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균 연결법을 이용해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주는 덴드로그램과 선전도입니다. 마지막은 워드 방법으로 군집 분석한 결과인데 정말 앞에서 보여드린 4가지 분석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집 분석을 할 때 개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군집 간 거리 함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아래서 K민즈 군집 분석은 K민즈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결과는 각 개체들을 K민즈 방법에 의해 3개의 군집으로 군집화한 후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총 50개의 도시들 중 21개는 첫 번째 군집으로, 9개는 두 번째, 19개는 세 번째 군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형 기반 군집 분석을 위해 M클러스터 패키지를 사용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2개가 가장 적절한 군집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군집수로 하여 도시들을 분류하면 각 군집에 22개, 28개의 도시가 분류됩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모형 기반 군집 분석의 결과 2개로 분류된 군집이 표시된 삼점도로 각 군집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K민즈 방법에 의해 군집수를 3개로 늘려 삼점도를 그린 것입니다. 2개의 군집으로 나뉘었을 때와 다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하려는 목적에 맞는 군집 개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절한 군집 개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온, 즉 BIC 통계량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값이 작을수록 잘 피팅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클러스터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도 좋은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3개에서 4개의 군집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R을 이용한 범죄자료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클러스터링에 대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